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거짓말 탐지기 관련 내용입니다. 이영학의 아내 최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의붓아버지 60살 A씨가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거짓말 탐지기, 거탐기 이렇게 알고 있는 심리생리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가해자 진술 서로 대립되고 그 신빙성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건에서 이 심리생리검사 결과는 상당히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특히 이런 내용들은 이제 성범죄 사건에서 두드러지는데요. 이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대해서 법무빈 법승의 조범석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조범석 변호사입니다. 네. 자, 변호사님은 이제 검찰 수사관을 13년 동안 하셨던 이제 특별한 경력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경력 되시는 분들 중에 변호사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 포함해서 한 2-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 친하신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심리생리검사라는 단어, 발음이 좀 사실 좀 어려워요. 예, 듣기에 따라서 심리검사, MBTI 뭐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보통 거탐기, 거짓말 탐지기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설명부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거짓말 탐지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검사의 이제 정식 명칭은 심리생리검사, 폴리그래프입니다. 네네. 심리생리검사라고 하면 피의자 등 피검자에 대해서 피의 사실과 관계 있는 질문을 해서 예. 대답할 때 나타나는 피검자의 호흡, 혈압, 맥박, 전기 반사에 나타난 피부 전기 반응 등의 생리적 변화를 심리생리검사 기기로 측정, 기록한 다음에 예. 그 기록의 해석에 의해서 진술의 진위 여부를 추론하는 심리분석 기법을 의미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심리검사는 맞죠? 넓은 범위에서 심리검사 일종인 건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그 수사기법의 하나로서 심리생리검사가 허용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네. 그 피검자의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검자의 요구 또는 동의에 의해서 심리생리검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도 실제로 그 주한미군 수사기관이 폴리그래프를 범죄 수사에 사용을 했고요. 예. 1970년대 후반에 와서 수사에 폴리그래프를 도입한 이후에 현재까지 범죄 수사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네. 특히 은밀하게 행해져서 CCTV 같은 그런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활용 빈도가 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실제 뭐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그런 밀실 같은 공간에서 발생된 문제니까 그 관련돼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고민되는 순간에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을 저도 많이 봤는데요. 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호기심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거짓말 어떻게 탐지하지? 탐지가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예. 또 어떻게 탐지하지?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들도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은 그 호기심과 궁금증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을 좀 주로 다루게 될까요? 예. 제가 검찰 수사관과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네. 그 심리생리검사 관련된 그 질문을 이제 피의자나 의뢰인들로부터 이제 많이 받는데요. 네네. 그 예를 들면은 수사기관에서 심리생리검사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예. 심리생리검사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지, 또는 심리생리검사를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는지, 예. 이런 많은 이제 질문을 이제 받습니다. 예. 네, 오늘 이런 궁금증이나 그 쟁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심리생리검사를 할 때도 심리검사 받았을 때처럼 검사 결과지 나눠주고 그럽니까? 그건 나눠주진 않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그냥 법원에 제출하거나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자료를 쓰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생리검사의 증거 능력부터 좀 살펴볼까요? 증거 능력이 뭔지 또 증거 능력이 뭔지 설명해 주신 다음에 뭐 이게 있다 없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예. 그 법원에서 예. 그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뜻하는 겁니다. 증거 능력이 없으면은 아예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이 질문에 대해서 예.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 널리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의 법원은 심리생리검사 결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 이제 각국에서도 그 심리생리검사 결과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태도가 존재하는데요. 인정하는 나라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예, 뭐 예를 들면은 일본의 경우에는 그 최고재판소에서 좀 허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네. 또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시대와 이제 주에 따라서 그 검사 결과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명문으로 심리생리검사의 증거 능력에 대해 규정한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고요. 네. 다만 우리 대법원은 1979년의 백화양조 사건이나 예. 1983년 정제파군 사건 예. 두 사건 모두 살인 사건인데요. 네네. 두 사건 이래로 일관되게 심리생리검사 결과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오래돼서 대법원 판결이 좀 바뀌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최근에 보면은 저희가 헌법 시간에 배웠던 어포머티브 액션 이 관련돼서 적극적 조치 영원히 안 바뀔 것 같았는데 미국 연방 대법원이 뒤집어 엎는 걸 딱 보니까 예. 한국 대법원도 판결 바꿀 수 있겠구나 오래된 판결 예. 이런 생각 드는데 대법원의 어떤 판단 기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대법원은 그 심리생리검사 결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한 요건으로 예.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심리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예. 둘째, 그 심리 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예.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의 심리생리검사 관련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예. 심리생리검사 결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심리 상태 변동이 없는 거짓말 잘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못 일으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약물 갖고 요새 또 이거 좀 장난도 많이 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좀 짚어볼 부분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수사기관에서 겉한기 탑시다 이렇게 요구했을 때 무조건 받아야 될까요? 안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불리한가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수사기관에서 심리생리검사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응해야 하는가? 네.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네. 심리생리검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예. 피검자의 동의 없이 행해질 수는 없고요. 예. 따라서 검사의 요청을 받은 피의자 등이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민할 게 없네요. 싫은데요? 이러면 되네요? 그냥 바로 싫다고 하면 됩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주제와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네네. 또 그 수사기관의 검사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가.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네네. 이 문제는 심리생리검사의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한 징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평가라는 논점으로 논문 제목 같습니다. 예, 네. 실제로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그 다뤄지기도 하는데요. 네네. 심리생리검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입증 책임의 부담을 덜고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하에 예. 피검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검사 거부가 그에게 불리한 징표로 사용된다면 실제 검사를 한 경우보다 피의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되는 셈이다. 예. 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검사의 거부 사실을 그 피의자 등 피검자에게 불리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또 주관적 심증이 중요하잖아요. 예. 예. 참고로 왜 거부하지? 예. 예. 참고로 그 미국 군사증거법에서는 네. 심리생리 그 검사의 거부 사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아예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예, 예. 그러나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현실적으로는 예. 당신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예. 또는 찔리는 게 있으니까 거부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의문을 갖기도 하고요. 의문만 갖고 계시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수사 실무상으로도 예. 피검자가 심리생리 검사를 거부하면 예.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도 표정이 바뀌시죠. 왜요? 이러시면서. 어느 네. 정도는 이제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강간 고소대리 사건에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고소인이 경찰로부터 강간 당시의 그 상황과 관련된 심리생리 검사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예. 이를 거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네. 나중에 그 경찰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보니까 고소인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한 점을 피의자가 혐의 없다고 판단하는 논거 중에 하나로 활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 관련돼서 이 디지털 포렌식하고 이 심리생리검사와 관련된 기구를 수사기관에서 독립시켜서 제3관청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별도의 독립 어떤 기관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긴 한데, 네. 지금까지 조범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하겠습니다.